그리고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 인도에서는 사자를 전부 숫사자만 씁니다. 여기는 숫사자 2마리, 암사자 2마리. 예. 그 제가 책 쓸 때도 이게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음양을 맞추는다는 생각이 있는 게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숫사자 4마리, 숫사자 4마리를 놓고 그 위에 앉아요. 그걸 사자자라 그래요. 그게 최고의 논쟁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최고 존경받는 사람, 아니면 임금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인도에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뽀대가 나는 거지. 뽀대가 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저 탑도 기단부에 세우는 게 그 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이야말로 최고의 어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단에다가 더 아래다가 꽉 몰아서 넣으면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같이 되는 거고, 그걸 약간 벌려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었는지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게 맞을 거고, 불국사 같은 경우는 가운데입니다. 불국사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불국사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불국사도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국사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자가 동서남북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른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감방으로다가 옮겨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스타일이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전석탑에 얽힌 그러한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당태종한테 당하고 나서 성희롱 비슷하게 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권위를 추락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계속 이렇게 치고 오니까 그거를 군대적으로 어떻게 좀 막으려고 당태종에게 걸사표를 올려요. 걸사표.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당태종은 성군은 성군인데 싸가지는 더럽게 없어요. 싸가지 진짜 없어. 그래서 고구려에 왔다가 눈깔 빠진 거예요. 그게 다 업보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눈이 화살에 맞으면서 조금만 뒤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당태종 더럽게 짜증내거든. 자치동감에도 보면 눈깔이 나간 거는 기록에는 없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없습니다. 만주 쪽하고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얘기지, 중국 쪽 기록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 쪽팔린 거는 안 씁니다. 그게 그것도 맞을 놈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당태종이 고구려에게 와서 눈깔이 빠졌다는, 여러분이 고구려를 너무 막 이게 크게 역사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너무 고구려를 이렇게 크게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컸으면 신라한테 절대 안 줘요.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 땅이 크다고 큰 게 아니고 거기 사람 안 살아. 그 만주 쪽에 사람 안 살아. 거기 땅값 허른 데야. 거기 겁나 허른 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당태종이 거기 와서 눈깔 빠진다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생들 담배 피는데 한마디 했다가 걔한테 두드려 맞아. 이거 말도 못한다. 맞고 말을 못해. 신고도 못해. 왜? 지가 쪽팔려. 지가 쪽팔려.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의 자존심 입장에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걸사표를 선덕여왕이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너네가 여자를 임금으로 모셔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 못했다고. 그래서 내 조카를 한 명 보내줄 테니까 걔를 왕으로 삼아.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군대도 보내줄게. 진짜 그지같이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쪽팔림을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엄청난 쪽팔림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위로 모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당한 거니까. 그거의 기점이 돼서 비담 염종의 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군주가 정치를 잘 못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게 이런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큰 건축물을 저걸 구층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저거를 전부 다 일반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만든 거예요. 공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벽돌보다. 돈이 저렇게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거를 나라도 어려운데 왜 합니까?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뭐가 있느냐?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하나는 내 권위를 주변에 보이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자식들아, 나 아직 끄떡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속으로는 그거지. 부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난 미치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날아가려고 해요. 이 귀족제 사회는 조선하고 다릅니다. 귀족들은 다 사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나 나나 이렇게 맘먹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군신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네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뭐 그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다니까 귀족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 여기가 용궁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용이 살아요. 요건 이제 좀 다른 얘기야. 이건 지금 용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용 얘기. 여기 진짜 전설적인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분황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소략한 절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 용이 어디 있냐면 저기 있어요. 저 우물 안에 원하고 저 안에는 원이고 밖에는 팔각형으로, 그래서 저건 아마 팔정도를 상징하는 그런 우물이었을 거예요.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 뭐 이렇게. 용이 진짜 이 신라의 용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신라 초기 기록에 보면 아무튼 뭐 용이 지천이에요. 나정의 아니 나정이 아니고 저 아령정. 아령정의 아령도 용하고 관련되는 거고, 용이 옆구리로 나오는 거예요. 용 옆구리로 나와서 그 박격거세 마누라가 용 왼쪽 옆구리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로 나와서 남자, 왼쪽 옆구리로 나오면 여자.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간 뒤에 이게 윤색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신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여기만 용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용 있잖아. 저 뭐야, 기림사도 연못 위에서 지어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들어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고 뭐 양산에 용이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록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기림사도 그 연못 메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통도사도 구룡지, 거기가 배꼽이잖아요. 거기 용, 그래서 용 8마리 날려보내고 한 마리 남아가지고 이렇게 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요. 그래서 용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감은사지 가면 거기 이제 용 왔다 갔다 하라고, 용용 죽겠지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요. 아버지가 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 토템이라고 하는 게 초기 신라의 아주 강력한 토템 중에 하나예요. 선왕이 죽어서 용이 될 정도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문무왕이 내가 죽어서 호국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능지탑이라고 저 뒤쪽에 거기서 화장을 하거든요. 그 호국용이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필 축생이 되려고 하십니까? 임금 자리를 버리고 왜 축생으로 환생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인도용의 스토리하고 중국용의 스토리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용의 스토리는 주역에 나오는 뭐 황룡류에 그 다음에 현용제전, 용이 밭에 있다, 드러난 용.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는 황룡류에는 뭐냐, 맨 끝에까지 올라간 용, 날아서 올라간 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용은 비룡제천,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그 용비어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승천의 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인도 용은 용왕이에요. 용왕, 바다에 사는 용왕. 그리고 이 신라 용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용하고 또 약간 달라. 달라. 그래서 이런 용토템이 정리된 건 아닌데 뭔가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미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용의 원래 이름이, 우리 이름이 미르잖아. 그래서 이 밑에 거기 용궁이 있고 여기도 지금 용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무왕 얘기에 보면 스님은 인도용 얘기를 하고 있고 문무왕은 이 동네 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호국용이 될 거야. 김유신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죽은 뒤에? 김유신 어디 갔는지 아세요? 33천 도리천에 있어요. 김유신이. 김유신이. 선덕여왕도 거기 있거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관계지는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같이 살아. 아니 부부로 같이 사는 거 아니고 그냥 같은 지역에 살아. 같은 동네.
반상회 때 본다. 반상회 때. 그 반상회 하는 공간이 선법당이야.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게 선법당이라는 공회당이 있어. 제석전 말고 32천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 선법당이 있고, 그다음 제석전은 묘승전, 수승전, 거기서 살아. 승전 이런 데 살아. 그래서 왕궁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용 얘기가 있고, 원성왕 때예요. 원성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라 하대를 여는 게 해공왕이 태종 무열왕 김춘추계가 해공왕까지 가고, 해공왕 들어봤습니까? 해공왕? 해공왕 재료까진 됐는데 정신이 부족하대. 그거 해공왕.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내는 여자고 밖에 재료는 남자야. 그게 해공왕. 그 사연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전우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를 잘 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대. 그래서 표운 스님이 전우치 영화 이런 데 보면 표운대덕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천상을 왔다 갔다 합니다. 표운이 천상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하느님 제석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다. 아들은 안 된다. 이랬더니 그럼 아들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달라. 그랬더니 스님도 왕의 말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달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 그게 세계 최초 성전환 수술 기록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달아줬어.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아는 줄 수 있는데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걔를 그게 해공왕인데 어렸을 때 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계속 많이 벌어지고, 얘는 여성용품을 좋아한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내는 안 바뀐 거야. 겉에만 달고 나온 거지. 여러분하고는 반대네. 여러분하고는 반대야. 그래서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안티를 부른대. 자꾸 공격적으로 하지 말해.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때 들어서는 게 누구냐면 선덕왕이에요. 선덕여왕 말고 선덕왕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나거든요. 해공왕 때. 그때 그거를 이제 장악하면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걔가 죽였는지 그 난 때문에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난을 진압하고 나오니까 해공왕은 죽어 있어 벌써. 근데 그 진압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 반란군에서 죽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지가 왕이 되는 게 선덕왕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라 하대라 그러거든요. 신라 중대까지는 김춘추 계열이에요. 해공왕까지는 김춘추 후손들이고, 여기서부터 내무랑 계열로다가 다시 바뀌어요. 내무랑 계열로 다시 바뀌어.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왕이 나옵니다. 그게 괴릉, 원성왕. 원성왕이 나와요. 원성왕이 왜 유명하냐면, 복 받아서 왕 되는 사람. 복 받아서 왕 되는 사람. 원성왕이 김경신인데, 원래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본 얘기야.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다 들어본 얘기야. 김주원이 다음 왕입니다. 선덕왕 죽고 김주원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물이 불어가지고. 그 들어봤지? 주황산 얘기. 주황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그게 주황산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건 그쪽에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불어서, 북천에 물이 불어서 다리도 다 끊기고 그래갖고 며칠 늦었더니 원성왕이 홀라당 해먹었대. 그래서 내가 왕 이렇게. 그 김주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김주원이 그래서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지만 벌써 이미 다 경기는 끝난 것 같고, 그 며칠 사이에 경기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인심은 진짜 거지 같은 겁니다. 인심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면 안 되는데, 인심은 믿으면 안 돼. 왜?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전부 붙어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싹 쏠려가.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야, 내가 독거노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딱 이기니까, 그래서 원성왕이 왕이 되고, 이제 좀 미안했지 김주원한테는. 그래서
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역사에 나오는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명주군 왕입니다. 강릉 일대를 시급으로 줘서 왕으로 봉해버려요. 그게 명주군 왕이에요. 명주군. 실제로 있습니다. 왕릉도 있고. 명주군이었어요. 강릉시. 그러니까 강원도 명주군이 있어요. 구주 오소경 할 때 거기 명주군이 있고 그게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같은 걸 만들어서 너 거기 왕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줬는데 나중에 그 아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었는가 봐.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라하대 때 그 유명한 김헌창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습니다. 이 역사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역사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그런 사건이에요. 이 명주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는 그러한 측면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이 명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장률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천태자도 있고 그래서 그 보천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명주 쪽으로다가 피난 갔다가 내려와서 성덕왕이 되는 거고 신라의 왕으로 돌아오는 거고 김주원은 끝까지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못 돌아와요. 자장률사도 못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김춘추한테 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세력을 규합해서 오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강릉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거기가 그 명주군 쪽이 옛날에는 별도예요. 신라시대 때는 별도예요. 그리고 거기를 장악한 사람이 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경주기 때문에 이 동해안 쪽으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꽃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그게 헌화가 수로 부인 헌화가도 그 길이에요. 근데 보면 그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재밌지. 그 노인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노인은 노안이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있으면 꽃을 줄 수도 있어. 마스크 벗지 마. 꽃 뺏긴다. 꽃 뺏긴다. 그래서 그 명주와 관련된 것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뭔 얘기를 해주냐면 그 원성왕 때 이 용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문왕사와 관련된 용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성왕 때 여기 있는 용이 잡혀가요. 용이 잡혀가. 용 3마리를 신라가 국운이 강하다 어쩐다 뭐 이래가지고 용을 잡아가. 중국 사람이 와서 서하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하국이 요즘으로 말하면 실크로드 쪽일 겁니다. 그래서 황하의 발원지 쪽 그쪽에 실크로드 쪽 그 근처. 그러니까 뭐 감숙성이라든지 뭐 그 근처쯤이라고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당나라 사람이 와서 그 서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술법에 능한 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 3마리를 잡아가.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